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토이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 틀렸죠? 네, 틀렸죠. 네. 틀렸습니다. 네. 저희가 약간 하락 쪽으로 50원대까지 열었는데 70원은 위로 뚫고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9월 21일부터 24일 오늘 목요일까지 달러원 저점은 1157.20, 고점은 1172.90, 오늘 목요일 종가는 1172.70, 네, 70원 선을 상회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먼저 21일 날에는 이제 관세청에서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돼서 수출이 늘었다는 건 결국은 원화의 강세 재료가 되기 때문에 달러원이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게 조업일수가 늘어서 그런 거고, 실제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 대비 거의 10% 정도 감소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큰 재료는 아니었지만 1150원대 후반까지 빠지는 그런 장세가 나타났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유럽의 코로나 재확산이 이제 심각해졌죠. 이에 따라서 이제 다시 봉쇄를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불거지면서 달러원은 1160원대 중반으로 반등을 해서 이제 제 고점 레인지를 깨버렸죠. 그렇게 되다가 오늘 목요일엔 다시 코스피가 전일 나스닥 등 이제 미국 주식이 급락하면서 코스피도 2.5%대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것은 즉 이제 위험회피 장세가 갑자기 나타난 거죠. 이렇게 돼서 달러원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1170원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특이한 점은 위안화도 달러 위안 환율 기준으로 환율이 계속 상승을 해서,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가 나타나면서 달러원도 이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으로 보기에는 1150원을 뚫고 내려가는 이런 걸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이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게 원화 자체의 강세 요인인지, 아니면 달러 약세에 따른 상대적인 원화 강세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후자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계속 이제 그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상대적인 달러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가 온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우리나라의 유가증권 시장에 어떤 충격이 좀 오거나, 이번 주에 이제 계속 증시가 조정이 좀 왔는데, 네. 이런 경우가 닥치면 달러의 이제 안전자산 선호가 나오면서 달러 강세가 되거든요. 이제 그 달러 강세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우리나라 펀더멘탈의 탄탄해서, 한마디로 이제 수출 경기가 좋아서, 혹은 이제 외자의 유입이 많이 돼서, 외자 유입이 많이 된다는 것 자체가 펀더멘털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에 따른 원화 강세가 아니라 다른 통화, 위안화 강세에 따른 어떤 연동, 혹은 달러 인덱스 하락에 따른 상대적인 원화 강세, 이런 거에 기인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른 상승세, 그리고 예상보다 좀 더 많이 올라가는 상승세가 이번 주에 펼쳐졌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결국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보다는 미국 상황이 좋고, 미국 상황보다는 중국 상황이 좋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그걸 다 씹어먹고 주식이 빠지니까 어떡하냐, 안전자산 선호로 가야지,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가져온 기사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장기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기사고요.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는 미국 달러의 폭락 시점이 내년으로 앞당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뭔 소리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달러 폭락이라는 게 미친 생각 같겠지만 더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저축과 경상수지의 역동성을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정말 갑자기 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났다면서,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2분기에 기록적인 악화를 겪었다. 그리고 개인과 기업과 정부의 저축을 합한 순국민 저축률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지난 2분기에 마이너스 영역으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이제 경상수지 적자라는 거는 당연히 자국 통화의 약세를 불러오는 그런 재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축을 안 하고 오히려 빚을 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 자체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지난 2분기에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달러화가 35% 폭락하는 장세가 향후 1, 2년 또는 그 이상 먼 기간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내년 말 이내에 나타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미국은 저축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면서도 성장을 원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자기가 쌓는 돈보다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빚을 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경상 적자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땡겨서 일단 소비를 먼저 하는 거죠. 수입을 해다가 소비를 먼저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항상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달러화도 여기엔 면역력이 없다고 강조를 하면서 미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도 50% 이상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정말 미친 소리 같은 얘기인데 달러가 갑자기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종종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저렇게 재정 적자를 지고 경상수지 적자를 지고, 그러니까 쌍둥이 적자죠 이게. 그러면서 연준이 저렇게 돈을 푸는데 달러화라고 약세로 안 가고 백일 재간이 있느냐. 네, 그런 의구심을 드러내는 몇몇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여기 뭐 달러 약세가 올 거라는 어떤 근거는 뭐 이 기사가 워낙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덧붙일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유동성을 과연 이렇게 역대급으로 풀린 달러 자금이 달러의 수요와 공급에 비춰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달러 공급이 많이 됐고, 그게 이제 전 세계로 다 흘러 들어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달러 가치가 폭락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미국 경제 유리하게끔 약세로 가고 있는데, 글쎄요, 미국의 덩치와 미국의 파워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이게 정말로 통화 가치의 폭락으로 가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미국이라고 무조건 100%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떤 시점에 이게 일어날 것이다, 그게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방향성 자체는 맛이 갈 수도 있다. 네, 기축통화로서 네. 맛이 갈 수도 있다. 네, 뭘 살 수 있느냐죠. 네, 하도 많은 풍부한 달러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사실 이제 지정학적 이벤트, 예를 들면 뭐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유로는 더 맛이, 그거는 완전히 그냥 맛이 가 있는 상태이고, 게다가 지금 노드 브렉시트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로와 그 다음에 달러와 그 다음에 뭐 일본 경제도 어떨지 모르겠기 때문에 이 엔화도 마찬가지로 이 3대 기축통화가 좀 흔들흔들 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네, 근시일은 아닐 것 같고 내년 말 한번 지켜보죠. 이거는 네, 장기적인 이슈였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연합 인포맥스 기사고요. JP모건은 위안화 가치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달러 약세를 얘기한 방금 기사랑은 반대편에 있는 얘기죠. 최근 위안화 가치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 경제는 코로나에서 회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JP모건 투자 전략 헤드는 위안화 가치가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도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서 경상수지 흑자폭이 10년 내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위안화 가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랑 반대죠.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나타날 수 있다.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니까 위안화 강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기사를 보면은 뭐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많이 또 위안화가 강해진 시점이기도 하고,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 그거는 결국 미국이 코로나로부터 얼마나 빨리 자유로워지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안화의 강세도 어떤 중국 자체가 뭐 위안화가 어떤 기축통화로 가는 길이다, 아니면 뭐 중국의 어마어마한 외국의 이제 투자 자본이 들어오면서 어떤 펀더멘탈 개선에 의해서 이렇게 뭐 위안화 강세가 나타난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좀 빠르고, 뭐 그들의 언론은 다 종속돼 있다고 하지만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계상으로는 중국 경제는 이미 회복세로 가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의 이제 위안화 강세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로부터 좀 더 빨리 회복한 효과, 뭐 그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강해질 수 있느냐, 글쎄요. 뭐 저는 이 자산 시장에 지금 유동성이 빠지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균열의 조짐이 나오거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락다운이 뭐 다시 이제 가능성이 제기되거나 하면 다시금 달러 강세가 전방위적으로 좀 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위안화 강세가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이 맞으면 사실 너무 예측이 쉽잖아요. 그럴 리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 자체라는 이 전망은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반이 맞는 이유는 경상수지로만 보면 그렇죠.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 방향이 맞는데, 반대편에 있는 이제 금융위기라든지 뭐 정치적인 그 외교적인 이런 갈등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중국이 이제 결국 달러 빚이 기업들이 많이 지고 있어서 지난번에 중국의 이제 달러 차입이라든지 이렇게 빚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을 지탱해 왔던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잘못 터지면 그냥 금융위기거든요. 금융위기가 오면 위안화를 갑자기 막 풀어가지고 또 이걸 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가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게 이 대중국 경상수지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관세를 올린다. 그리고 중국의 그 신산업,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뭐 5G나 인공지능 이런 쪽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라는 전략을 지난 4년간 썼던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어쨌든 이런 산업에, 그러니까 미래 신산업에 미국이 아직은 경쟁력이 좀 더 있다고 치면 경상수지 적자 흑자는 또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 영역에 있어서는 반전될 여지가 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주 환율 전망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1170원대 초반에서 끝이 났는데요. 다음 주는 사실 이제 내일하고 월화 이틀밖에 없죠. 추석 연휴라서. 원래 이 분기말, 명절 전, 월말 끼면서 환율이 하락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 시기에 맞는 전망일 텐데, 사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르면 뿅망치 맞듯이 달러 매도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는 게 편하긴 한데, 그런데 지금 계속 미국과 영국, 뭐 유럽 다 마찬가지인데 코로나 확산세가 진짜 심상치가 않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도 다시 봉쇄 조치를 시행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봉쇄 조치 안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선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코로나 걸리든 말도 상관없다. 뭐 이런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건데, 뭐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그러니까 봉쇄를 해서 방역을 할 거냐, 아니면은 봉쇄를 안 하고 경제를 살릴 거냐 했을 때, 봉쇄를 안 하고 경기를 살리려고 했던 나라들도 결국은 코로나가 무서워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폭이 커지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이 경기가 북반구에 가을에 들어오면서 코로나 재확산세에 좀 타격을 받을 수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가가 연준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한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더 강력한 부양책은 일단 없다라고 선언을 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급상으로는 달러 매도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기간이지만, 재료상으로는 달러 강세, 위험 회피 심리에 따른 달러 강세가 좀 더 나타날 수 있어서, 저는 결국 이것 둘이 맞물리면서 이제 9월 말까지 달러 원 환율은 크게 더 변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서 저점은 1160원, 고점 1180원으로 보고, 지금 현재 레벨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9월을 끝내게 되는 그런 장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글쎄요,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자금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마 오늘 환율이 몰랐을 때도 일부 매도가 꽤 나왔을 것 같고, 한 내일 정도까지만 하면은 달러 매도세는 추석 자금, 추석 전에 결제 자금이나 이런 거를 이제 지급하기 위한 달러 매도는 별로 없을 것 같아. 예상보다 생각보다 별로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화, 그리고 이제 장기간의 이제 휴일인데, 지금은, 이번 주는 완전히 오랜만에 리스크오프 장세, 전형적인 리스크오프 장세가 나왔거든요. 달러 강세, 원화 약세, 그 다음에 주식시장 하락, 네. 그 다음에 채권시장 강세,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문제는 나스닥 시장도 지금 심리가 좋지가 않아요. 이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장기간의 휴일을 앞둔 시점에서 그간 많이 먹었던 기관이나 개인 자금들이 이렇게 빠지는 장에서는 조금 이제 움츠러들면서 매도 심리가 우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 약세가 좀 온다고 보고요. 달러는 좀 더 강해질 확률이 높다고 봐서 저는 이제 1167원에서 1183원 정도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네, 환율이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네, 좀 어렵긴 합니다. 특히나 이 위안화를 따라간다는 거는 좀 어렵는데,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데가 통계 신뢰성,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뭐 우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밖에서 보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맞으면은 위안화 강세 갔다가 좀 의심이 많이 들면 약세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변동이 되는, 그 재료랑 꼭 막 반대로 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어려운데 감안해서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돌아올 거고요. 네, 추석 연휴지만 이렇게 언택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 저희들이 다니는 각각의 은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터의 주간 환율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